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총알 적용과 총알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법, 파티클을 이용하여 총구에 불빛이 나는 효과와 탄피가 나오는 효과, 재장전 시 탄창이 교체되는 연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총알을 컨트롤할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새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블렛 매니저라 정하겠습니다. 블렛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트랜스폼을 이용한 이동이 아닌 리지드 바디를 이용하여 총알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리지드 바디에 접근하기 위해 블렛 리지드 바디라는 변수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블렛 리지드 바디 변수에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리지드 바디에 접근하여 대입합니다. 인스펙트에서 확인과 수정이 가능하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총알의 이동 속도를 제어할 플룻 변수로 move 스피드 변수를 작성하고 10으로 초기화합니다. 총알 이동을 구현할 블렛 move 함수를 작성합니다. 블렛 리지드 바디의 벨로시티를 작성합니다. 총알의 방향이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트랜스폼의 포워드를 작성하고 move 스피드를 곱합니다. 그럼 move 스피드에 설정한 값만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블렛 move 함수를 업데이트 함수에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총알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폴리 웨폰 라이트의 프리팹 폴더로 이동합니다. 블렛 라이트 2 프리팹을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프리팹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앞으로 가는 방향인 G축이 옆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좌식으로 있는 오브젝트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로테이션의 Y값을 90으로 변경합니다. 수정하였다면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리지드 바디를 추가합니다. 충돌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이즈 트리거를 체크하여 오브젝트를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에디터 콜라이더 버튼을 클릭하여 콜라이더 크기를 확인합니다. 총알의 크기에 맞게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0.02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렛 매니저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왼쪽 방향 표시를 클릭하여 에디터 화면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번에는 총알이 발사될 위치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웨폰 오브젝트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빈 오브젝트의 위치를 총구가 있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블렛 포인트라 정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관리할 게임 매니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새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게임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게임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게임 매니저 클래스가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싱글톤으로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틱을 작성하고 클래스인 게임 매니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변수 이름을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인스턴스에 자기 자신인 this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총알과 관련된 변수들을 작성하겠습니다. 인스펙트에서 구분 지어주기 위해 헤더를 선언하고 이름은 블렛이라 작성합니다. 총알이 발사될 위치를 등록하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위치값인 트랜스폼 변수로 블렛 포인트라 작성합니다. 총알 프리팹을 등록하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게임 오브젝트 변수로 블렛 오브젝트라 작성합니다. 총을 쏘게 되면 기능을 담당할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함수 이름은 슈팅이라 정하겠습니다. 인스턴트 8 함수를 호출하여 총알을 복제해서 생성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오브젝트인 블렛 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행선대 위치인 블랙 포인트의 포지션 값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인자는 오브젝트의 회전 값을 등록하는데 코터니언의 아이덴티티를 작성합니다. 아이덴티티는 회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총을 쏘는 조건문으로 이동하여 총을 쐈을 때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를 이용하여 슈팅 함수를 호출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매니저 프로퍼티에 총구의 위치와 프리팹을 등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총알이 총구에서부터 앞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방향을 변경하게 되면 처음 방향으로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알이 조준점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준하고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여기 타겟 포지션 변수에 조준점의 위치를 받아오게 하였습니다. 이 값을 슈팅 함수에서 인자 값을 전달받아 총알이 조준점으로 이동하게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슈팅 함수에서 위치 값을 전달받을 인자를 작성합니다. 벡터3 변수로 타겟 포지션이라 작성합니다. 지역 변수로 벡터3의 변수 aim을 작성합니다. 여기에 타겟 포지션 인자 값에서 총이 발사되는 위치인 블랙 포인트의 포지션 값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묶어주고 노멀라이즈를 작성하여 방향만을 결정하는 벡터가 되도록 변경해줍니다. 인스턴트 8의 세 번째 인자 값에 아이덴티티를 제거합니다. 여기에 look rotation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는 주어진 방향의 벡터를 바라보게 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aim 변수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벡터3의 up을 작성하여 회전이 항상 y축을 따라 향하게 만듭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슈팅 함수의 인자 값에 타겟 포지션을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아까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한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총알 프리팹을 열어줍니다. 여기 자식으로 있는 오브젝트에 메쉬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제거합니다. 저장을 하고 씬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총알이 조준점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을 쏘게 되면 총구에 불빛이 나타나는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중 파티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이펙트에 파티클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뭔가 솟아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웨폰 플래시라 정하겠습니다. 파티클의 위치 값을 초기화합니다.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 G축으로 분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각 모듈의 프로퍼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레이션 값을 변경하여 지속 시간을 설정합니다. 순간 반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0.1로 정하겠습니다. 스타트 라이프 타임 값을 변경하여 짧게 지속되게 0.05 정도로 설정합니다. 스타트 스피드 값은 1로 변경합니다. 스타트 사이즈 값을 0.25로 설정하여 크기를 줄여줍니다. 스타트 컬러에서 오른쪽 방향 버튼을 클릭합니다. 랜덤 비트윈 투 컬러를 선택합니다. 이러면 두 개의 색상이 표현되게 됩니다. 단색으로 해도 되지만 불꽃의 색상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같이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션을 선택합니다. 이 모듈은 방출 속도와 타이밍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 버스트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에서 여러 개의 파티클로 방출되게 됩니다. 샤프 모듈을 선택합니다. 라디우스 값을 변경하여 넓게 퍼진 것을 좁게 줄여줍니다. 0.1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렌더러 모듈로 이동합니다. 맥스 파티클 사이즈 값을 변경하여 최대 파티클의 크기를 0.02 정도로 작게 설정합니다. 머티리얼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머티리얼을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이 폴더에서 새 머티리얼을 생성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이름은 웨폰 플래시 머티리얼이라 정하겠습니다.
기본 색상은 노란색으로 변경합니다. 이 머티리얼을 기본 머티리얼에서 교체합니다. 이제 불꽃이 만들어졌습니다. 메인 모듈로 이동하여 루핑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아래 스탑 액션에서 파티클이 재생되고 실행이 다 끝나면 파괴되게 디스트로이로 설정합니다. 이제 완료가 되었으니 마이 폴더로 드래그하여 프리팹을 만듭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선 제거합니다. 이제 파티클을 스크립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구분 지어주기 위해 헤더를 선언하고 웨폰 fx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파티클을 등록하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게임 오브젝트 변수로 웨폰 플래시 fx라고 정해주겠습니다. 슈팅 함수로 이동합니다. 인스턴티에이트 함수를 호출하여 파티클을 복제해서 생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파티클인 웨폰 플래시 fx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총구 위치인 블렛 포인트를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매니저 프로퍼티에 파티클 프리팹을 등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불꽃이 위에 있고 모양이 옆으로 표현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렛 포인트의 방향을 G축이 앞으로 향하도록 수정합니다. 실행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바로 된 것 같습니다. 위에 표현되기 때문에 위치값을 수정하겠습니다. 웨폰 플래시 파티클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위치값을 초기화합니다. 크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스타트 사이즈 값을 0.05로 설정합니다. 이제 총알이 발사되면 탄피가 떨어지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이펙트에 파티클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이름은 블랙 케이스라고 정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위치를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 값은 1로 변경합니다. 스타트 라이프 타임과 스타트 스피드 값은 1로 변경합니다. 3D 스타트 로테이션에 체크합니다. G축과 Y축 값을 90으로 변경하여 옆으로 회전되게 합니다. 플립 로테이션 값을 1로 변경합니다. 일부 파티클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비티 모디파이어 값을 변경하여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3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미션을 선택합니다. 아래 버스트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카운트는 1로 변경하고 레이트 오버 타임의 값은 0으로 수정합니다. 그럼 파티클이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샤프 모드를 선택합니다. 앵글 값을 변경하여 약간 위로 떨어지게 합니다. 라디우스 값을 최대한 낮게 변경하여 현재 위치에서 방출되게 합니다. 아크 모드는 버스트 스프레드를 선택합니다. 이 모드는 폭발 방출되는 모양과 비슷하게 됩니다. 스프레드 값이 0.1이면 파티클 모양 주위에 10% 간격으로만 생성되게 됩니다. 컬리전 모듈을 선택합니다. 이 모듈은 파티클이 오브젝트에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타입은 월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파티클이 오브젝트를 통과하지 않고 충돌하여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댐픈 값을 조절하여 얼마나 튕길지를 결정합니다. 0.5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라디우스 스케일 값을 조절하여 콜라이더의 범위를 조절해줍니다. 0.5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렌더러 모듈로 이동합니다. 렌더러 모드는 단피인 총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메쉬를 선택합니다. 로우 폴리 웨폰 라이트 폴더에서 모델 폴더로 이동합니다. 블렛 라이트 2 오브젝트 파일을 펼쳐보면 단피 모양인 블렛 라이트 2 메쉬가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메쉬에 추가합니다. 단피가 떨어지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제 머티리얼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머티리얼 폴더에 있는 머티리얼을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렌더 얼라이언트를 월드로 변경하여 월드 축에 맞게 정렬합니다. 콜리전 모듈로 다시 이동합니다. 메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라디우스 스케일 값을 조절합니다. 0.01로 변경합니다. 위치 값을 초기화하고 루핑의 체크는 해제합니다. 스탑 액션에서 파티클이 재생되고 실행이 다 끝나면 파괴되게 디스트로이로 설정합니다. 이제 완료가 되었으니 파티클을 마이 폴더로 드래그하여 프리팹으로 만듭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선 제거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웨폰 오브젝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블랙 포인트를 복제하고 이름은 블랙 케이스 포인트라 정하겠습니다. 탄피가 나오는 곳으로 위치를 이동시키고 G축이 탄피가 나가는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적당히 빈 공간이 되는 지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스크립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파티클이 생성될 위치인 트랜스폼의 변수로 블랙 케이스 포인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파티클 프리팹 오브젝트를 가져올 변수로 블랙 케이스 fx를 작성합니다. 슈팅 함수에서 인스턴트 8 함수로 호출하여 파티클을 복제해서 생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블랙 케이스 fx를, 두 번째 인자는 블랙 케이스 포인트를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각 프로퍼티에 위치와 프리팹을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총을 쏘게 되면 탄피와 불꽃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프레임마다 생성되기 때문에 제한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총알 부분에서 값을 확인하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룰 변수로 최대 딜레이 시간인 맥스 슛 딜레이라 작성하고 0.2로 초기화합니다. 룰 변수로 현재 딜레이 시간인 current shoot delay라 작성하고 0.2로 초기화합니다. 스타트 함수로 이동합니다. current shoot delay 값은 0으로 초기화합니다. 슈팅 함수로 이동합니다. current shoot delay에 타임의 델타 타임을 더해줍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current shoot delay가 max shoot delay보다 작다면 이 함수를 빠져나가게 리턴을 작성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다면 아래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current shoot delay는 0으로 초기화합니다. 저장하고 실행합니다. 딜레이가 너무 길다고 느껴지면 max shoot delay 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재장전 시 탄창이 버려지고 다시 채워지는 연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랙 케이스 파티클을 선택하고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합니다. 복제한 파티클의 이름을 클립이라 작성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프리팹 에디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을 위해 루핑에 체크를 합니다. 렌더러 모듈로 이동합니다. 로우 폴리 웨폰 라이트 폴더에서 모델 폴더로 이동합니다. 웨폰 오브젝트 파일을 펼쳐보면 탄창 메쉬가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하여 메쉬에 등록합니다. 메인 모듈로 이동합니다. 시뮬레이션 스페이스의 설정을 월드로 변경합니다. 로컬로 하게 되면 떨어지는 동안에도 캐릭터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로 변경하면 월드 공간에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어 자연스러워집니다. 루핑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아까 탄피가 떨어진 파티클도 시뮬레이션 스페이스 설정을 월드로 변경합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재장전 시 호출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이름은 릴로드 클립이라 작성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위로 올립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탄창 위치를 가져올 트랜스폼 변수로 웨폰 클립 포인트를 작성합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파티클 프리팹을 가져올 게임 오브젝트 변수로 웨폰 클립 fx를 작성합니다. 릴로드 클립 함수로 이동합니다. 인스턴트 8 함수를 작성하고 첫 번째 인자는 프리팹 오브젝트인 웨폰 클립 fx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스폰될 위치인 웨폰 클립 포인트를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스크립트 아래로 이동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벤트로 호출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함수 이름은 릴로드 웨폰 클립이라 정하겠습니다. 함수 안에 게임 매니저의 릴로드 클립 함수를 호출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단창에 있는 위치의 값을 복사합니다. 웨폰의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클립 포인트라 작성합니다. 아까 복사한 위치 값을 붙여 넣어줍니다. G축을 아래로 향하게 로테이션의 X값을 수정합니다.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에 클립의 위치와 파티클 프리팹을 등록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줍니다. 리그가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타임라인을 이동시키면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게 됩니다. 리그 빌더의 컴포넌트를 체크 해제하여 비활성합니다. 프리뷰 버튼을 클릭하여 비활성시켰다가 다시 타임라인을 이동시키면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창이 잘 안보이니 위로 옮기겠습니다. Add 프로퍼티 버튼을 클릭하여 탄창 오브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인 웨폰 언더바 02 언더바 1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아래 보면 게임 오브젝트 is active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타임라인을 이동시켜서 탄창을 빼는 동작에서 탄창을 비활성시키고 탄창을 다시 끼우는 동작에서 활성화합니다. 탄창이 비활성되는 부분에서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이벤트를 선택하고 펑션에서 릴로드 웨폰 클립 함수를 적용합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리그 빌더 컴포넌트를 체크해서 활성화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재장전 시 탄창 교체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총알의 크기가 작아 보이니 조금 크게 변경하겠습니다. 총알 프리팹을 선택하고 스케일의 옆 아이콘 모양을 클릭해서 동일하게 변경되게 합니다. 크기는 2로 변경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총알이 이제 확인하기 좋아졌습니다. 총을 계속 쏘게 되면 총알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걸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렛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플룻 변수로 디스트로이 타임을 작성하고 3으로 초기화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디스트로이 타임 변수에 타임의 델타 타임을 빼줍니다. 조건문을 만들고 디스트로이 타임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시 3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할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디스트로이 블렛이라는 함수를 작성합니다. 디스트로이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 값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작성해서 총알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디스트로이 블렛 함수를 조건문에 추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디스트로이 타임 변수를 3으로 초기화하는 부분을 디스트로이 블렛 함수에 옮겨줍니다. 총알이 어딘가에 충돌하게 되면 사라지게 하기 위해 on 트리거 엔터 함수를 작성합니다. 충돌이 되면 디스트로이 블렛 함수를 호출하기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오브젝트를 향해서 쏘게 되면 총알이 충돌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먼 곳을 쏘게 되면 시간이 지나 총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총알이 조준점에 도달하지 않고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알의 속도를 조금 더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다 했으니 총알의 속도를 500으로 변경하여 아주 빠르게 날아가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총알의 개수를 화면에 표시하고 총알이 다 되면 재장전하여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캔버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UI, 레거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게임 화면을 선택해서 바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폰트 사이즈를 80 정도로 설정합니다. 미리 확인하게 텍스트에는 숫자를 표시합니다. 렉트 트랜스폼의 위스와 하이트 값을 조절해서 잘 표시되게 값을 조절합니다. 왼쪽 앵커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준이 화면의 가운데에서 오른쪽 아래가 됩니다. 위치 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X 좌표 값을 -100으로 Y 값을 50 정도로 맞춰줍니다. 글씨 색상은 잘 보이게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최대 총알 개수인 int 변수로 맥스 블렛 변수를 작성하고 30으로 초기화합니다. 현재 총알 개수인 int 변수로 current 블렛 변수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UI 텍스트에 표시되게 해야 하니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텍스트의 변수 블렛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함수로 이동합니다. 문자 값을 대입해주기 위해 블렛 텍스트에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current 블렛을 앞에 작성하고 플러스를 작성합니다. 쌍따옴표를 작성하고 슬러시 기호를 작성합니다. 다시 플러스를 작성하고 맥스 블렛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슬러시를 기준으로 왼쪽은 현재 총알 개수, 오른쪽은 최대 총알 개수가 표시됩니다. 슈팅 함수에서 조건문에 current 블렛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 코드로 이동되지 못하게 합니다.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current 블렛에 1씩 빼줍니다. 총알의 최대 개수로 초기화하기 위한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init 블렛이라는 함수를 작성하고 현재 총알 개수인 current 블렛에 최대 총알 개수인 max 블렛을 대입합니다. 재장전 시 init 블렛 함수를 호출하고 처음 시작인 start 함수에서도 호출하게 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알 적용과 총알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파티클을 이용한 연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